안녕하십니까. 러시아는 신흥시장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곳임에 분명합니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인 것도 분명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러시아 및 CIS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케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제가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마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한류가 러시아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흔한 편견입니다. 인터넷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이른바 불공국에 대한 농담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감정적인 거리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한국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20년과 21년 2년 연속 1위이고 긍정적인 수치 또한 90%를 훌쩍 넘기는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호감 국가입니다. 컨텐츠를 봐도 오징어 게임이 러시아 넷플릭스에서 40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좋은 컨텐츠는 러시아에도 잘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이유에는 통계 자료도 한몫합니다. 심지어 저희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그렇죠. 국가별 콘텐츠 시장 및 규모 및 전망을 보시면 러시아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인구가 러시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폴란드가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GDP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콘텐츠 시장은 훨씬 더 아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저희 진흥원이 조사한 해외 콘텐츠 시장 매력도 순위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이집트 혹은 이스라엘보다도 낮은 순위로 나옵니다. 인구나 GDP를 생각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럼 팩트를 좀 체크해 볼까요? 해외 자료입니다. 스포티파이 러시아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현재 러시아는 세계 17위 정도의 스트리밍 마켓이지만 2030년경에는 세계 10위권으로 예상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35%에서 40%씩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자료인데요. 러시아의 유료 방송 시장이 매년 거의 2배씩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러시아 시장이 매력 없다라는 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편견도 존재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명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 외에도 외국인 지분 제한이나 쿼터 제한 그리고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한처럼 자국 콘텐츠에 대한 보호 정책이 매우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장은 없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장르의 콘텐츠 기업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지껏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던 걸까요? 우리의 편견 그리고 조사 및 자료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무지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직한 말이겠죠. 러시아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료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CIS 지역이라고 하죠. 구소련의 지역이었던 CIS까지 러시아의 하나의 덩어리 시장으로 본다면 인구 3억의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현지화가 2번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 지역의 특허 체계를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나 CIS 지역은 IT 인프라가 이미 성숙한 반면 콘텐츠 시장은 아직 성장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진출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FTA를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가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도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의 한국과 러시아의 FTA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연구와 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콘텐츠 시장을 좀 장르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방송 시장은 매년 5.6%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OTT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전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OTT가 현지 시장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러시아 게임 시장은 전 세계 11위 규모로 보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전통적으로 콘솔 게임보다 PC 게임에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진출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음악 시장이 굉장히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우리나라 K-팝 한류가 굉장히 유명한 현지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진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러시아 만화 시장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출판 만화 시장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모바일 혹은 웹툰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들어간다면 현지에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감 콘텐츠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있을지는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과 실감 콘텐츠를 혼용해서 보는 것도 있고 현지의 사정에 따라 있겠지만 일단은 2020년도에 5.2억 달러로 비교적 작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 패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류와 의류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파급 효과로 한국 의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제일 마지막으로 넣은 것은 아까 앞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LS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미 기진출한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요. 좋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로보카 폴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서 러시아 아주 소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러시아 시장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러시아 마케터를 파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러시아가 미래에 신흥시장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